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킹스맨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불러야 나오는데. 아유,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이 시간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브리핑 같은 것도 하셨었고 또 저녁 YTN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 또 출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가요? 네. 킹스맨이면은 번역하면은 왕의 남자인가요? 왕의 남자네요. 알겠습니다. 이 총선 일정에 맞춰서 이 구원투수로 어렵게 모셨으니까 정치권 이슈 포함해서 다양한 소식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먼저 일단 세종시 교각 사고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빛 노을교 달리고 있던 차량 27대가 연달아 들이받았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파악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 도로에서 차량 27대가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경찰과 소방이 지금 출동한 그런 상황인데 이 정확한 지금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이어지는 뉴스 등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얼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한덕수 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또 뭐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 명 참석을 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새해에도 더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따뜻한 정부 또 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의지를 모으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참석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표 뭐 흉기 피습 건으로 인사에 참석을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또 메시지도 냈다면서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테러를 당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이제 자유민주주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에 대해서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또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파 가릴 것 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굳이 이제 우리가 정치적 해석, 뭐 지금 총선 앞둔 시기니까 그렇죠. 굳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뭐 반드시 이런 노림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을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의제가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쪽이든 잡고 있지 않은 쪽이든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또는 이용한다, 이런 인상을 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여러모로 위기에 내몰리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일에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신년 인사회 등을 지역에서 소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부적절한 그러한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로 제재에 나섰거든요. 제가 그러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말씀을 해달라. 그럴 만큼 이 변수가 혹시라도 이 정권에 부담이 되거나 여당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테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므로써 좀 지지층을 다독이고 지지층이 혹시라도 좀 잘못된 방향의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 뭐랄까요, 좀 단호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메시지의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신년 인사회 때는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왜 불참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여론이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판단이 좀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정치적 해석과 관련돼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네. 통과된 상황,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은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는 상당히 여론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의식한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당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좀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진화를 하는 방식이 언론이 좀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수단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민 기대에 맞을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죠. 오늘도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도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예, 많습니다. 이 정권의 대응에 예. 대해서는 예. 오늘도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데 이제 고위급, 고참급 이제 기자 내지는 논설위원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비판적인 칼럼들이 실렸거든요. 네. 이 총선 앞두고 주연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조연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잘해가지고 되겠느냐 선거가 이런 논조 하나 있고 그리고 여당이 자꾸 이것을 부적절하게 방어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거를 들어서 지금 거부권 행사한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한 상황 다르다. 이런 지적을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의 해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신년 인사에 찾았는데 비대위원장 임명 후에 첫 대통령하고 만남입니다. 자, 이 투사 그림 좀 어땠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악수를 나누고 이제 예. 눈빛 교환을 했는데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 영입위원장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금 바로 강폭 행보로 대한노인회도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뭐 분위기도 좀 전달해 주시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네. 자리에서 이제 민경호 전 비대위원이 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그렇죠. 한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사과를 하면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호일 노인회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노인 세대가 산업화도 이뤘고 그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든 세대인데 네. 이렇게 좀 무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좀 화를 냈는데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와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참 잘했다. 잘했다. 예.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좀 비교하는 발언도 하고 과거에 김은경 혁신이 때는 그렇죠. 이틀이나 걸려서 민주당이 왔는데 지금은 하루 바로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한다고 의지를 밝히고 했으니까 네. 참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좀 화기애애하게 뒤에는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과가 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찌른 남성 이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신분하고 과거 행적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예. 사람이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인중개사라는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활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네. 월세를 못 냈다 이런 것들은 좀 밝혀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 그리고 정치권의 관심은 이분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 그렇죠. 특히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에 좀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당적 유무 그리고 어느 당 소속이었느냐. 민주당이었냐, 뭐 국민의힘이냐 이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JTBC 등의 이제 보도가 처음 나온 걸 보면은 예. 민주당 소속이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오다가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 이 보도가 처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계속되는 보도가 업데이트되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게 네.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몸을 담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당을 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다 이렇게 네. 진술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등이 보도를 한 걸 보면은 이분이 과거 이력을 볼 때 이분의 이제 친인척 등을 이제
어떤 뭐 취재를 해가지고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광화문 집회 등에 이제 참석을 해서 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좀 드러낸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주변 사람들도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과거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좀 범행과 관련돼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맥락은 우리가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봐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처럼 정황상 뭐 흉기 같은 것도 발견됐고 계획 범죄가 맞다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김모 씨 이 정치 유튜브 채널에 뭐 상당히 빠져 있었다. 정치 가몰입자였다. 이른바 그렇게 전해지는데 자, 결국 우리 평론가님도 뭐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지만 이 극단 유튜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출연을 하시죠? 네, 남들이 하는 유튜브에 가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유튜브라는 데서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라는 게 자극적인 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시청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독자들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좀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보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극단적 주장을 하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은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아무래도. 또 알고리즘이 내가 보던 것만 계속 나옵니다. 유사한 그렇죠.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그런 것들을 예. 각성하는 기회를 예.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 유튜브들에서 활용하는 소재는 결국 단서들은 어디서 왔냐면 기성 정치권하고 기성 언론에서 그렇죠. 나온 것들을 갖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는 거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결국 이재명 대표 탓하고 이재명 대표 걸고 넘어지고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가능해요. 반대 경우도 있죠. 예. 마지막에 할 말 없으면 국민의힘은 결국 친일 독재 정당 아니냐 뭐 이렇게 가고 그 주제도 아닌데 사실 네.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럴 행태를 좀 벗어나는 계기로 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역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당위성과 정당성을 또다시 부여해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한국 남한이 북한 정권을 소멸해야 될 주적으로 규정한 덕분에 자신들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더 강경책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 남한이 제공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북한이 새해 들어서 다시 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인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이 이제 뭐 핵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강경책을 펴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도발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 탓을 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을 넘기는 그러한 이제 어떤 태도를 계속 정당성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남 탓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뭔가 도발을 하고 뭔가 ICBM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방향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대비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의 담화를 예.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특하고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평을 했는데 예. 문재인의 평화 의지에 발목이 잡혀 우리가 전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일 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서 큰 손실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하.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의적이며 당위적인 불가항력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단단히 공헌한 특등 공신이다. 문재인 때 미친 것을 10배 2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봉창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신들에게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러한 어떤 스탠스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떤 남남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좀 기도를 해서 자신들에게 좋은 국면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실린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국내적인 정치의 메시지에 좀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보면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국내 정치에 대비해서 보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는 보수 정치 세력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는 메시지 아닐까. 왜냐하면 상대편에 대해서 거봐라. 북한이 지금 예를 들면은 다소 보다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남한 정세에 개입을 하는 게 과연 북한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방부 얘기 좀 나온 김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기도 좀 해보면요. 최근에 그 역사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장병들 정신교육 조제의 독도에 대해서 지금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라는 취지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서 그렇죠.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걸러내지도 않고 처음에 언론에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별 문제 없는 대목이라고 해명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SNS에다가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어서 그게 확인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뭐 질문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내용의 글이었거든요. 왜 일본과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만드느냐 이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신원식 장관이 입장을 냈는데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의원 시절에 또 육성으로 얘기를 한 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잘 보면은 일본이 그런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취지냐 이 영토 분쟁인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에 가깝게 들려요. 그것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영건설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대출금 갚지 못하고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인데 어제 채권단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채권단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자구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살려달라.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그렇죠. 이 자리입니다. 채무를 조정하든지 뭐 만기를 연장하든지 이렇게 해달라라는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계열사인 에코비트, 블루원 이런 지분을 매각하든가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령인 회장이 나와가지고 좀 이 눈물 지으면서 좀 살려달라는 취지의 그런 설명도 했는데 채권단이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모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취지의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알짜 기업이 SBS인데 이 SBS 방송국입니다. 그렇죠. SBS에 대한 지분 매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기업의 어떤 오너의 사제 출연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하기 마련인데 이런 대목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노력이 충분치 않다. 이거 뭐냐? 이런 반응이 많다라는 게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SBS가 포함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나섰지만 뭐 90에 가까운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이는데 자 앞으로 태영건설 이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시장이나 정부나 뭐 가장 좀 충격 위기감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좀 레고랜드 사태와 비교해볼 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근데 일단 레고랜드 사태랑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때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형태로 이제 시장이 풀려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는 거는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통상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쉽게 얘기하면 3개월마다 주인이 바뀌는 식으로 계속 이제 돌아맞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드리면 3개월마다 그러면 뭔가 신용보증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과거에 레고랜드 사태가 문제가 됐던 게 이 신용보증이라는 주체가 공공기관 이게 발행했던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태영건설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영건설이 계속 그걸 신용보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근데 지금 태영건설이 이런 식으로 자구노력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신용이 흔들리면 신뢰관계가 흔들리면 시장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으로
때부터 시작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면 그러면 이제 이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문제가 네.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런 시각은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자구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버티기 아니냐. 그래서 더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